여러분, 혹시 계란 노른자에 있는 특별한 성분 하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인지 기능 향상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의 주요 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틴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 노른자, 즉 난황입니다.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약 250mg 이상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 한 개씩만 먹어도 뇌세포 유지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은 반숙으로 드셔야 레시틴의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레시틴은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먹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 먹게 되면 열에 의해 레시틴이 파괴되고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반면 반숙 계란은 노른자가 살짝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시틴이 비교적 안정된 구조로 남아있어 체내 흡수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숙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조심히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8분이 지나면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고 흐르는 정도로 딱 좋은 반숙 상태가 됩니다. 익힌 후엔 찬물에 살짝 담가주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열기로부터 노른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을 드실 땐 반숙으로 하루 한 개 이상, 노른자까지 꼭 챙겨 드셔야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쇄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음식 조합은 계란의 영양을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궁합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왜 감자일까요? 계란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B, D, E 등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계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확히 채워주는 식품이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뇌 기능에 좋은 비타민 B6,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그리고 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계란과 감자를 함께 먹으면 하루를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죠.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로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셀레늄,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K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염증성 질환 예방은 물론 암세포 억제에도 기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먼저 면역력 향상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은 브로콜리의 비타민 C 및 항산화 성분과 만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근육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되죠. 이때 계란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공급되면서 근육 손실을 막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로 해소입니다. 계란의 비타민 B군과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 하루 일과 후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반찬 한 가지를 더 곁들이는 것만으로 계란의 효과를 2배, 아니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란을 드실 땐 무엇과 함께 먹을까? 를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노른자까지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 권장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3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2개 이상 섭취해도 건강상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란 한 개당 약 18만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성인의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이 300mg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계란 한두 개 먹으면 벌써 기준치를 넘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대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그리고 당류 과다 섭취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즉, 계란 자체보다는 계란을 기름에 튀기거나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을 때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반숙으로 먹되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가 있는 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 가족력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 1개 혹은 격일로 1개씩 섭취하는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하신 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계란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흔히 다이어트나 운동 후에 생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단백질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살모넬라 식중독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익힌 계란으로 드시고 냉장 보관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능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하루에 적정량,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계란은 여러분의 뇌 건강, 면역력, 근육 유지까지 폭넓게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일상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계란을 먹으면 특히 좋을까? 그리고 반대로 누구는 조심해서 먹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계란이 특히 좋은 사람들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근육 형성, 뼈 발달,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뇌 발달에 필요한 레시틴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워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담 없는 조리법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둘째, 중장년층 이상.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단백질 요구량은 증가합니다. 계란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비타민 D, 셀레늄, 루테인 같은 노화 방지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 면역력 유지, 눈 건강 보호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특히 반숙 형태로 드실 경우 레시틴의 흡수율이 높아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침을 거르는 분들. 아침 식사 시간이 부족한 분들께 계란은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알찬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한두 개에 감자나 과일, 토스트만 더해도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되니까요. 이제 반대로 계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지혈증 환자. 계란 자체가 고지혈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일일 섭취량을 1개 이하 또는 격일 섭취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공육과 함께 조리한 계란 요리는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제2형 당뇨 환자.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혈당, 체내 염증 수치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높은 식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계란을 매일 다량 섭취하기보다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만성 신장 질환자.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계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른자보다 흰자 위주로 섭취하거나 주 23회 이하 섭취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께도 계란은 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남백 흰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섭취 시에는 반드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